네,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오늘도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잡정부센터 꿈나무 구보나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저희가 짚어보고 2017년 네.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의 플랜을 짜보는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시간이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분이 또 삼성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럼요. 삼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악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올 한해 갤럭시 정말 노트도 좀 그렇고요. 다사다난했죠. 사업적으로는 이제 무선사업부 입장에서 리콜 사건이 컸고 또 최근 최조실 사건 뭐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삼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하고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뽑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채 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다른 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 되게 잘 들어야 되는 게 뭐 걱정해 준 척 하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너나 잘해라 너나 이런 잘해라. 느낌. 아주 물론 뭐, 지금 너나 예,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부터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좀 몇 명을 뽑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삼성은 크게 걱정이 안 되긴 합니다만 오히려 삼성이 이렇게 악재를 만날 경우에는 주식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지만 네. 내년에 채용 시장 어떨까요? 삼성은. 지금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무선사업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갤럭시 세트를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는 요즘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사업부는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겨루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택 라인에 지금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내년 상반기 때 아마 완료가 되고 양산이 한 중순서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거대 사업본부는 투자가 많지 않을까. 또 송도 쪽에서 지금 투자가 일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뭐 이런 파트도 제가 보기에는 채용이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면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뭐 완제품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제는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상반기 vs 하반기 어떤 게 더 많이 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이 뽑기는 뽑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는 인턴 채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 입사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게 또 이제 학예 인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적성 시험을 하나 본다 하더라도 인턴은 생전 처음 그 적성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재학생들 보면 지금 삼성에 딸린 어떤 중견 기업들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또 그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턴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뭐 많이 뽑든 안 뽑든지 간에 그 경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상반기에는 아예 공부에 좀 올인하고 하반기에 좀 채용 시장에 뛰어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이거는 텐데 아니라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나 삼성 네. 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인적성 시험인데 이 시험은 이제 고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6달, 7달 이렇게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 2달 정도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면 되고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반기 공채 규모가 크다.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봐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반기에 타겟을 맞춰요. 그렇고 뭐 유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완성형 인재들이 하반기 때 더 많이 쏠린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반기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마인드로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어제 현대도 그랬지만 그 합의 밴드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삼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밴드 업체들 노려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현대자동차 뭐 2차 벤더인데 매출이 뭐 한 5천억 정도 찍는 기업들은 연봉이 5천 가까이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삼성은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벤더들만큼의 그 근무 여건이라든가 연봉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1차 벤더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는 그 소비재 기업들만큼의 수준은 보장이 되니까요. 협력사들도 같이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올해 삼성 공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분학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갤로트 세븐 또 임원들의 검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하반기에 1만 명이라는 대규모 채용을 해냈던 삼성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아마도 내년도 삼성그룹 공채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클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살펴보면요. 총 3단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직무 적합성 평가, 두 번째 G세트, 그다음에 원스톱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직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적합성 평가는요. 전공 과목 이수 내용, 활동 경험, 에세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삼성 에세이 자소서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항목,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를 말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항목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자신에 대한 견해,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세이까지 마치게 돼서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 G사트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G사트는요, 총 140분간 진행이 되고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등 5개 영역에서 총 160문항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지난 하반기에는요, 이 시각적 사고와 추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손도 못 댔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공채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구본환 캐스터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의 기적부터 알아봤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민혁 쌤이 자소서를 봐주고 네. 기찬 쌤은 인적성, 또 태성 쌤이 면접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벤져스 특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알아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찬 쌤께서 그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좀 뭐 얘기 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중요합니까? 사실 이공계라고 하면은 직무적합성 평가는 이제 학점을 봐요. 본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도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학점에 종합 평점만 보는 건 아니고 질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보다 여러분들 학업 이력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에요. 비슷한 전공의 선배들인데 이 친구가 어려운 과목 위주로 열심히 들었고 또 그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고요. 종합 평점은 좋은데 뭐 공대생인데 뭐 이상한 과목들, 쉬운 과목들, 교양 과목 잔뜩 들었고 그 학점들은 높고 정말 정작 중요한 어려운 과목들의 학점은 낮다. 이런 친구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들 대비 삼성 이공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발표한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니까 물론 자소서는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또 면접장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런데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던 1번, 2번, 3번의 항목들을 쓸 때 많은 학생들이 3번에만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슈를 적어라. 그러면 이제 애들 적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4차 산업혁명, IoT, 인공지능 이런 거 쓰면 이제 총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장 가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의 내용들 속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3번 항목은 사실 그렇게 그다지 좀 차별화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번과 2번 항목이니까 거기 들어오는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6년 삼성공채 도대체 무엇이 중요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네. 직무 적합성 평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공계라고 하면 이제 학점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넣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기타 이력이라든가 또 석사들은 PPT 파일로 본인의 논문 관련된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이력서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턴이라든가 또는 프로젝트
직무 관련된 경험들 이 부분을 소상하게 잘 적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마 이 방금 얘기했던 학점일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나 뭐 전공 뭐 들었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기찬 쌤 뭐 학점 뭐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 네네.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합격자들 스펙을 좀 볼까요? 학점하고 뭐 어땠어요 보통? 예. 보통 한 R&D 직군하고 그러니까 이공계는요 계열사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라든가 공정 직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채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케팅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지원의 채용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거기에 번외로 이제 소소한 직무들의 채용도 계열사들마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는 당연히 학점이 좀 높은 편이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지원 파트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학점이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원서를 낼 때 내가 학점이 뭐 예를 들어 뭐 3점 초반이다. 그럼 저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가급적이면 설비 직군으로 도전을 하라고 좀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스펙이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그 타이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학점이 중요치 않아요. 직무 관련된 경험들과 이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스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턴이라든가 대외 활동, 프로젝트 이력들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공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력이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얼마나 연결이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삼성 계열사들 중에는 지금 롯데와 하나와의 빅딜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도 어디를 쓰냐? 부품 소재 산업을 쓰게 돼요.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데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화학공학도로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냐 없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전공은 아니지만 뭐 재료 관련된 수강 이력이 있다. 아니면 외부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교육 과정을 내가 따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기타 이력에 들어가야 반도체 사업부 입장에서는 화학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화공과를 뽑아야 하는데 그 친구가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 식의 접근이 중요하지 양적인 스펙보다는 질적인 스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 부분이 아니고 절대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없는 게 각 직군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뭐 다른 데처럼 두루뭉술하게 통틀어서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자소서 관련 부분에서 직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항목이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제일 짚어주시죠. 중요한 항목은 저는 1번 항목인 것 같아요. 1번 너 항목. 삼성에 왜 지원하냐? 그리고 입사 포부를 쓰라고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내가 궁금한 게 예. 기찬 쌤은 그 뭐라고 썼어요? 대충 어떤 식으로 썼어요? 저희 때는 항목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장점, 단점, 뭐 입사 포부, 지원 동기. 그때는 아주 고전적인 항목이었죠. 지원 동기 할 때 기찬 쌤. 지원 동기 그때 쓸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마 떨어질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대한민국은 과거에 뭐 철강으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실리콘 반도체 메모리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저는 부품 소재 관련돼서 강점을 쌓기 위해 무슨 전공을 했고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나는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좀 잘 못 썼죠. 근데 지금 애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아직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원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번에 또 100이면 100 이런 식의 자소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뭐 노트 7 리콜 사건을 봤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삼성의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 품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삼성의 기업 가치를 보면서 나는 삼성이란 기업에 취업하겠다는 강한 무슨 뭐 주파수를 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이 잘 나가니까 내가 거기서 가려한다 이런 논리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무에 대한 경험으로 어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DS 영업 마케팅 여기가 메모리 사업부 영업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상경계나 아니면 뭐 중문학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도전할 때 자꾸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반도체는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공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관련도 있다는 그런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 해외 영업이고 여기는 산업재 영업이고 여기는 B2B 영업이니 내가 산업재 B2B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거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야 돼요. 쓸데없이 뭐 그 회사 그렇죠. 특징 얘기했다가는 안 되는 그게 거네요. 뭐 얘기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단순한 칭찬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이건 삼성 말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해는 마세요. 기업하고 고리가 걸리면 그건 거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라는 건 내가 갤럭시를 많이 썼으니까 나하고 고리가 걸린다 그런 건 없어요. 당신네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신네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뭐 이런 특수한 경험이 있을 때만 기업하고 고리가 걸리죠. 대부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고리를 걸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그 기업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 글을 읽는 친구들은 그분들은 내가 회사 한 15년 이상 다녔고 이 회사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이게 되게 좋다고 이렇게 잔뜩 적어 놓으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 뽑아야겠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가소롭게 생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직무 에세이를 못 써서 떨어졌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재학생은 이제 3번에 이상한 거 적었다가 면접장 가서 떨어진 어떤 친구도 거 있어요. 적었길래?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네. 거기다가 무슨 뭐 그때 뭐 금속노조라든가 노사정 대타협 무슨 뭐 공기업의 어떤 파업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접장 가서 그 부분이 또 그런 것만 임원분들은 눈에 잔뜩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성향을 또 느낄 수 있겠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 그래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근데 뭐 뭐 사마리아인 뭐 마르크스의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어.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 정치적 성격보다는 네. 좀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취업 관점에서는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적성은 이제 기찬쌤 전공인데 이게 그 G사트를 기본으로 공부를 해라고 하셨는데 이번 하반기에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평도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구분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추리, 시각적 네. 사고 그건 저희가 그때도 이제 저희가 뭐 해봤죠. 풀어봐서 네. 바보가 돼서 알지만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번 하반기 때 시험을 보고 어려웠다고 느꼈던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고요.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모두가 우리가 동의합니다.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물론 시각적 사고의 일부 유형이 뭐 전개도 문제라든가 펀치 문제이 우리 하반기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무상식이라든가 일반적인 추리, 수리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뭐 거의 삼성 고시이다 보니까 제 추측인데 유형을 삼성에서 과감하게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공부한 친구들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패턴과 수준 정도는 따라와야 또 다른 기업 적성 볼 때도 이제 보탬이 되니까요. 반드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그 인적성 검사의 난이도는 삼성을 제일 최고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아니죠. 현대가 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LG가 더 어려워요. 물론 유형마다 차이는 있어요. 네. 삼성은 유형의 그 장르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 시험이고 현대라든가 LG, 그러니까 이 현대가 이번에 아마 상반기 때는 17년 상반기 때는 또 도형이 나올 텐데 현대에서 출제하고 있는 도형이 삼성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또 현대는 상식이 안 나오고 삼성은 또 상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형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삼성의 난이도는 일반적인 이 시장에서 적성의 한 중상 정도이다. 그 정도로 판단하는 게 기간은 맞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빡시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바로 하셔야 돼.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네, 기간 묻지 마시고요. 지금 보셨죠? 정세감사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방송 끝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쌤이 붙인 학생이 수천 명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냥 믿고 말 따라해 들어야 돼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예, 예. 같습니다. 이어서 면접 전형에 대해서 구본학 캐스터가 먼저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네, 삼성그룹 공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면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공채는요, 총 3가지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임원 면접, 직무 역량 면접, 창의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각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PT 형식의 발표 면접인데요. 이 3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3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하기 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발표 30분 동안 발표 준비 시간을 주고요. 10분에서 1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접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인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임원 면접이 굉장히 압박 면접이었다라고 유명한데요. 그만큼 좀 더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면접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인데요. 면접 직전에 주제를 받고 약 4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 이제 컴퓨터에 답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답을 입력하면 이 면접관의 화면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관들이 그 답을 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면접 살펴만 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압박 면접 상당히 센 걸로 유명한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국정조사 청문회 이재용 회장의 첫 1차 청문회 나왔을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삼성은 불합격한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우스갯소리가 많이 그런 돌았었는데요. 말이 많더라고요. 예, 어때요? 예. 구직자라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되게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요. 재밌네요. 예. 그 어떻습니까? 압박이 삼성이 많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아셔야 되는 건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대화를 못 하고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백화점에서 물건 팔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 검찰청 청문회장이 앉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식의 대화가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제 학생 이번에 올해 하반기 때 받았던 실제 질문이에요. 얘는 첫 질문 이게 받았어요. 실제로 면접장 가서. 홍기찬 씨는 첫 질문으로 무슨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이게 첫 질문. 왜냐하면 얘는 이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삼성의 어떤 주력 계열사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다른 계열사에 인턴을 했다가 그 인턴에 전환 면접을 안 간 거예요. 얘는 왜 안 갔냐? 실제로 이 기업보다 이 계열사에 정말로 가고 싶어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가고 싶은데 전자 말고 다른 계열사 인턴을 했더니 그게 아쉬운 거예요. 삼성전자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 이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삼성 측에는. 그럼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건 사실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저하고 논의해서 잡았던 전략은 거짓말이긴 한데 화이트 라인. 그러니까 예. 졸업이 안 됐다고 해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정말 정말로 어리석게도 우리 학교 생활하면 졸업 요건 같은 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한 학기 정도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를 거쳤다. 하지만 그 반학기 동안 또 제가 제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제 이력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의 이력과 더 잘 맞는 회사가 삼성전자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 다시금 삼성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기로 저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을 했구나,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면접장에 갔더니 또 첫 질문을 그렇게 받으니까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할아버님이 작고 하셨대요. 그 당시. 네. 실제로도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어려워서 그 면접에 가지 못했대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설령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배 이번에 졸업이 왜 안 됐어? 야, 나 이번에 그 학교 뭐 이렇게 요건들이 복잡한데 그거 하나 놓쳐가지고 한 학기 졸업이 늦어졌어. 나 어떡하면 좋니? 이러면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선배 이번에 왜 졸업 못했어? 나중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졸업을 못했어. 이게 그러면은 아버지는 대화가 모르겠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네.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냐면 그 면접 대비를 할 때 여기는 이제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원고를 만드시면 안 돼요. 제발.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원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연극배우가 돼가지고 이걸 물어보면 뭘 얘기해야지, 이걸 물어보면 이걸 얘기해야지. 절대 그게 아닌데. 이게 제일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면접이 진행되면서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도야. 그래서 내가 어디 공학 인베디드 프로젝트 제대로 해가지고 대상 탄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면접장에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질문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선 이거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그래 힘든 거는 물어보면 그래 이건 편입 재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편입 재수로 내 면접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좀 안타깝게 그쵸. 이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압박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외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압박으로 점점 치닫게 되죠.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 또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짜놓은 외우면- 시나리오대로 안 나오면은 헉 이렇게 되고. 당황하고. 더 긴장해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맞아, 외워가지고 막 계속 걔도 왜 그랬냐면 또 자기소개 내가 삼성에 온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질문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거기서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왔죠. 근데 이 학생도 결국 잘 돼서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꼭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데 참. 갔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하이닉스면. 그러니까 능력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PT 면접, 그러니까 삼성 면접은요. 그러니까 그 임원에서 그렇게 페일이 나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 친구는 PT 면접장 가서 심지어 이렇게도 질문 받았어요. 이 문제가 유출이 됐나?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질문 받았던 아이고요. 정말 실력이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에이스였군요. 임원 면접장 가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얘기해서 탈락의 고배를 맛봤죠. 되게 좀 이게 말랑말랑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기하니까 헙 이게 된 거죠. 갑자기 좀, 분위기가, 예, 네. 숙연해지고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할 말이 없게 그런 만드는. 것들. 예, 알겠습니다. 네, 임원 면접에서는 에세이 위주로 많이 질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때부터 좀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어떤 면접관은 그 이공계 면접은 거의 다 이래요. 여러분들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다 봐요. 다 보고 왜 이거 C뿔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D를 받았네?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력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상이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인턴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적어놓은 그 양이 있을 거예요. 그곡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소서 관련된 질문들이니까 자소서 질문이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도 여러분들 그걸 정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쟁률이 또 상대적으로 뭐 낮아봤밖에 얼마나 낮았겠습니까만은 낮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도 이 얘기에서 되게 웃었는데 네, 네. 예. 제가 질문을 드려봤었죠. 바늘구멍 vs 대궐문. 네. 과연 대궐문. 그런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이제 조미혁 쌤은 대궐문이 어디 있냐고 네. 얘기했었는데 그런 데가 혹시 있어요?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그게 좀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채를 보고 삼성 계열사 쫙 있단 말이에요.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SDI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잘 눈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계열사가 있죠. 호텔신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텔신라는요. 제 학생들 중에 호텔이 아니거든요. 호텔신라 매출의 90%가 면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아이들은 내가 면세 관련된 명확한 나의 경험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90%가 면세예요. 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유커들인데 내가 중국어가 완벽해. 그러면은 호텔신라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저기 호텔은 저 신라 면세가 짱이지 뭐 해서 거기 지원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매출이 200조고요. 호텔신라 매출은 그거 뭐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공차가 올 때 전자 한 줄, 전기 한 줄, 디스플레이 한 줄이라고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이라는 생각들 하는데 그룹 전체 매출이 한 400조 정도가 되면 전자 매출이 200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 그 대학교의 전형이라든가 내 내신 성적 같은 거 꼼꼼히 고민해가지고 계열사와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공채를 볼 때는 그냥 보고 그래 면세가 좋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 직무적합성 평가 10만 명이 지원해요. 이 10만 명 여기 몰렸을 때 내가 어디를 도전해야 나의 확률이 올라갈까? 물론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좋은 계열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삼성이잖아요. 현실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시사한 바 큰 게 호텔신라 같은 경우 호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호텔들이 경쟁사인 줄 알겠지만 90%가 면세라면 뭐 저런 SK넥터스라든지 다른 경쟁사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호텔이란 차치하고 삼성전자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번 삼성 그룹 공채가 떴는데 저는 기계과라서 지금 르노 삼성을 써야 되는데 이거 안 떴어요.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경쟁심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삼성에서 로열티 주고 르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삼성 공채는 어찌 보면 2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공채, 그러니까 세메스라든가 CQI라든가 그다음에 삼성화재 서비스 같은 이런 공채도 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경쟁신문 보면서 미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직무 능력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직무 능력자가 좀 유리하겠죠? 특히 뭐 이공계는 더 그러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이제 삼성하고 진행되는 멤버십을 이미 진행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삼성이 아니고 뭐 반도체 교육 과정을 따로 받았거나 디스플레이 교육 과정을 따로 받았거나 아니면 인턴을 통해서 정말 진짜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꼭 내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학부 연구생 같은 거 진행해서 공학 연구실 랩에 들어가서 석사들이나 박사 과제들을 도왔던 그런 학부생들도 있을 거고 또 석사들은 기업 과제라든가 정부 과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력들을 효과적으로 이력서와 자소서에 녹여내고 면접장에 가서 정확하게 텔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2017 삼성 공채 전망 이것만은 기억하자. 한 30초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삼성 제가 지사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적성 시험이에요. 다시 말해 서류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특히 문과 여대생들이 수리 추리 이런 것들을 보면 기겁하거든요. 야 이거 내가 수학 포기한 지가 언젠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그 여러분들하고 공대생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비하고 계열은 맞춰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에요. 남자 공대생들은 여러분들만의 리그이고 여자 문과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리그예요. 여자 문과생들이 시각적 사고를 잘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상대 평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재학생들이 뭐 전체 표본은 아니지만 실제로 삼성이 취업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요즘은 다 서너 권씩 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풀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풀었고 이번 하반기 때 떨어지고 나서 야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라고 공부한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제발 부탁인데 그 공부를 할 때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쓱 보고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듯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한 절반 정도의 노력만 들어가도 문제집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기업 적성에도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최근에 뉴스도 있었지만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운전면허 시험 같이 공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홍기찬 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장구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